자,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2023년 네. 부산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7일에 시작해서 22일에 끝났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부산시 사업 추진의 문제가 좀 많이 드러나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좀 이렇게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해서 이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좀 시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시정하겠다는 것까지 좀 답변을 못 끌어낸 데는 좀 아쉬움이 있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지적됐던 거 부산시 사업 추진에 어떤 문제들이 드러났습니까? 6개 상임위에서 일주일 이상 있기 때문에 전체 다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네네.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감사 중지가 2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다가 이건 더 이상 이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중지를 한 거죠. 크게 2건을 살펴보면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되었던 부산 도시공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건설교통위에서 부산 도시공사를 감사하면서 도시공사 임원이 비의혹이 있는데도 바로 의원 면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제출하고 그게 바로 이제 수리가 된 거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내 감사 시스템의 허술함과 고위공직자들의 기각 문제를 시의회가 강하게 질타했는데 좀 사장께서 도시공사 사장은 몰랐다라는 답변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좀 이제 중지했고요. 이후에 또 오후에도 감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의회에서 준비 부족, 자료 부실,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감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감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 사실 준비 부족이나 자료 제출 부족은 도시공사 문제뿐만 아니고 또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시의회 내 상임위에서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태도가 또 도시공사에도 산하기관에도 나타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이 이제 건설교통위에서 당연히 이제 피감기관이 훨씬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질타하면서 대단히 감정적이고 또 욕설이 포함된 비꼬는 말을 하면서 매우 이제 부적절한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피감기관이 더 많았지만 대처하는 시의회에 좀 물론 이제 감정이 이제 격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게 덮여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잘못 쓴 다른 데서 했는데 그럼 안 되지.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가 대두됐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기획재경위에서 금융창업정책관 감사에서는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과 관련해서 BWB 부산 행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의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시되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시의회가 사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해서 행사 전에 시의회 소통을 하고 시의회 설득한 다음에 해라고 했는데도 부산시는 시의회에 어떤 자료나 설명도 내지 않고 백스코에서 장소를 개최 장소를 시그니엘은 LCT에 있습니다. 변경했는데 거기에 참석자들한테 지원된 금액이 또 좀 시민들은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1박에 50만 원인 초과 레지던스를 50개실을 지원했고요. 또 VIP에게는 1박에 125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의회가 지적을 했었고요. 근데 이걸 이제 듣지 않았고 또 이 외에도 이제 이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심의위원회 부대 의견하고도 또 다르게 행사가 진행됨으로써 여러 절차가 좀 무시됐다고 해서 부산시 의회가 부산시가 이제 의회를 무시하고 불통 을 한다는 이유로 일단 감사를 이어갈 수 없다고 좀 중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목적도 계속 바뀌고 예산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사용했다라고 좀 시의회가 질타를 하기도 예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갖고 왔는데 하룻밤에 50만 원짜리 그리고 VIP는 1박에 125만 원을 지원했다. 근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문제 제기가 좀 있거든요. 어떤 특정 업체한테 특혜가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이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 그러니까 겨우 뭐 회의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틀인가요? 예, 이틀 했습니다. 1박 2일. 예, 맞습니다. 이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런 뭐 회의부터 이렇게 좀 자본 그러니까 있으면은 물론 뭐 그렇다고 LCT가 문제가 있는 건물은 맞지만 모든 행사를 LCT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좀 처음 시작하고 또 시민들의 공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굳이 또 LCT 시그널에 가서 할 그러니까 이유가 여기서 이제 있었던 좀 잘 보여야 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VIP다라는 거를 사전에 입증을 좀 하고 공감을 하고 소통을 맞습니다. 하고 그런 흔적이 있는데 정 안 도와줬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강해야 되는데 아예 얘기도 안 하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시의회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죠. 그죠? 자, 이외에도 어떤 게 이슈가 됐습니까? 일단 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교통국의 이제 동백패스 또 교통국 감사에서는 좀 동백패스 정책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좀 지적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알뜰패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알뜰패스 그리고 내년에 정부에서 도입할 K패스 시행과 좀 연계를 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예산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동백전 사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에 동백패스 활용도 사실 부산시와는 약간 입장이 다르게 지금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동백패스 때문에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통계 수치를 보면 외부 관광객들이 증가한 게 284%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낮아지는 동백전도 그렇고 동백패스도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라는 것이 있었는데 좀 이제 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좀 확실하거나 뭔가 좀 뚜렷한 대책을 가져오지 않은 점이 좀 지켜보는 시민들을 좀 답답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죠. 이것들은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끈질기게 좀 추궁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한 8개 단체들이 모여서 48개 의제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시의회가 부산시를 감사해달라고 그 중에서 전세 사기 그리고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 그리고 고리 이용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질의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 연구기관이 지금 뭐 R&D 예산이 축소되고 이래서 되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연구기관을 이제 올해 통폐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부산 그 복지개발원과 여성 그 가족 연구원이 통합이 돼서 그 연구 기능들이 그냥 수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재배치됨으로써 그러니까 전체 센터에 안 맞는 연구 관련 주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공공기관 통폐합이 준비 부족이 있었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뭐 총평해 주신다면요? 가장 큰 문제는 부산시의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의회가 자료를 제출해라고 하면 다 당연히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사실 논란이 됐고 시의원 한 분이 자료 제출을 시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을 좀 가리고 제출하셨는데 시의원은 벌써 그 전에 다른 데서 그 자료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임시회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은 따끔하게 사안을 짚어내고 문제를 지적했지만 좀 준비가 부족한 의원님들 그리고 개민원을 제기하는 의원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볼 때는 시의회 역할의 꽃이라고 보거든요. 저 국회의 국정감사처럼 그 1년간의 부산시 사업을 전체를 들여다보고 문제를 시민에게 알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부산시가 당연히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자세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올해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게 중계를 해주기도 하니까 보면은 저는 진짜 많이 이 프로그램에서도 권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질을 봐야지 또
다음에 또 더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뭐 뽑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저희도 이야기. 시민들을 모아서 한 10분 정도가 이번에 그냥 일반 시민들 참여한 네. 내용 말고 한 10분 정도가 모니터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그 모니터 얘기도 한번 듣고 예, 싶네. 예. 자, 좀 다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최근 논란이 된 부산시 공무원의 허위 초과 근무 수당 문제네요. 이게 네. 내용부터 일단 짚어주시지. 예, 저희 뭐 매크로 많이 들어보셨을 네, 네. 텐데 네. 매크로를 이용해서 허위로 근무 시간을 입력해 초과 근무한 것처럼 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겨가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적발된 경우는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5명의 공무원이 허위 근무 기록을 남기고 500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아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최대 200시간을 4개월 동안 허위로 작성했다는데 야, 그 작성하기도 4개월 참 동안 예. 200시간이면은 그쵸? 왜냐면 초과 수당이라는 게 결국 일하는 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쉬는 날, 예.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퇴근 6시 마치고인데 예, 주 50시간, 예. 주 40시간을 빼고 하면 네. 야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근무 시간 관리가 뭐 어떻게 되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근태 그러니까 근무와 그 근무 태도를 좀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신의 컴퓨터로 프로그램에 접속해 직접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기록을 하다 보니 뭐 개인 또 자기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법적 기준,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제로 하지 않은 근무 시간을 기록해 수당을 받아가는 비위를 저지르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반복 작업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키보드 입력값이나 마우스 클릭 횟수 등을 사전에 입력하고 저장하면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편의 이런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하면 좀 네. 힘드니까 그래서 편의성 차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주로 이제 전문 안표상들이 예,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안표상들이 범죄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은 공무원이 예, 맞습니다. 수당 챙겨가려고 이게 있었다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 근데 이게 더 참 어이가 없는 일이 2021년에 이런 일을 조사하고 있는 네. 중에 지금 또 이번에 이 일이 또 맞습니다.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백만 원 상당의 이제 수당을 챙긴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난해 5월에 2022년 5월에 이제 시스템을 교체했어요. 네. 근데 그 교체하기 바로 직전인 1월부터 4월까지가 또 이런 문제가 참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하기 직전인 4월까지 또 다르게 수당을 챙겨가시고 네네. 간 것이고 이런 비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경찰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2021년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또 2022년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충격적이고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시가 어쨌든 시스템을 교체하기 직전 거를 또 감사를 추가를 함으로써 밝혀진 네. 사실입니다. 예. 이 비위 사건에 대한 부산시 입장 그리고 네. 조치 어떻게 됐는지요? 일단 조치를 살펴보면 근태 조작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고요. 네.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 근무 수당은 전액 환수 조치하고 그 5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5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새로 도입한 근무 시간 관리 시스템을 또 보완하고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철저하게 점검하고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실 이게 큰 돈도 아닌데 5명에서 500만 원 4개월 동안 네네. 뭐 하려고 이런 비위 사건을 계속 저지르는지,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또 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면 제도나 또 이제 이 공무원 이제 복무 규정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인 공무원 사회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처벌 수위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스템 개선 이후에 이런 비위가 재발한다면 처벌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이 부당으로 수령한 수당은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당장의 손해나 불이익뿐만 아니라 승진 그 이후에 뭐 퇴직 이후까지 하면 그게 너무 가혹한 건지 네. 모르겠지만 각종 혜택에 대한 불이익 등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아까 말씀드린 부산 시내에 어떤 이런 정도는 뭐 좀 괜찮지 않냐는 이 정도는 분위기 뭐, 예.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상급자의 태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부산시장님이 내부를 좀 챙기시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늘 놓치는 부분인데 고발하고 한수하고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또 반드시 또 소송을 하거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시민사회 언론이 계속 좀 모니터 해야 되지 않는가 네.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다시 수위나 처벌이 낮아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거든요. 네, 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날씨가 진짜 많이 춥습니다. 이번 주말 즐겁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